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남북 통일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소리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정말 제가 부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부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독일은 그렇게 되는데 벌써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야, 대한민국도 곧 통일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요소들도 있었는데 벌써 몇 년도 지났어요.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약 30년이 지났죠. 독일이 이제 완전한 통일 국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운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화적으로 어때요? 성숙한 인격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일 통일이 되면 이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통일을 할 경우에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 얼마죠? 몇 퍼센트 내죠? 우리 갑근세라고 그러죠. 갑근세. 저희 무조건 10%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 플러스 1%는 뭐죠? 주민세잖아요. 11%의 세금이 나갑니다. 세금이. 우리 받는 월급에서, 받는 봉급에서 그렇게 나가죠.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겪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 뭐라고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헬조선. 지옥이라고, 지옥조선이라고, 지옥조선. 우리 반도를 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통일이 되면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걸 세금 부담이 커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있을 것 같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경제특구라든가 우리 휴전선 지역. 제가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분단되었던 베를린 철조망이 있어요. 그걸 토막토막내서 세계 각국 사람들한테 파는 것도 봤어요. 아마 우리는 훨씬 깁니다. 독일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제 길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DMZ는 뭐라고 그랬죠? 환경의 보호라고 그랬어요. 그런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멋진 리더가 나와서 통일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세금 걱정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감정이 굉장히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특징은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지만 기성 세대들은 영남 호남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없죠. 근데 이상해요. 또 40대가 되면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과 남쪽과 북쪽의 지역 감정이 없겠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전부 다 봤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들보다는 약간 윤택하고 좀 잘 살죠. 그리고 이제 사고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 같은 건 있겠지만은 그런 갈등이 아마 없다라고는 단정을 못하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멋있는 리더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적인 심정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런 것들도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지역 감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사는 나라고 통일이 된다면 실제 지역 감정도 아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전 그거보다도 어떤 것이 있냐면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들이 있을 때 경제적인 자유 경제를 맛본 사람들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북한 주민들은
노동의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노동의 개념. 계속 배급만 받다가.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에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잡으면 움켜쥐고 있어요. 이걸 쓰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그 자체를 노동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만일에 그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땅 투기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사전에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하면 되겠죠. 절대 몇 년까지는 그 북한 주민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던 그 토지 공개념 같은, 토지법 같은 것도 이제 새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뭐 지역 감정보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먼저 사전에 준비한다면 우리가 능히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갈등, 맞죠? 남북 1950년, 1945년 이후에 남과 북은 서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로 많이 서로들 발전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문화와 자유민주주의 문화는 어때요? 만나면 충격이죠. 컬처럴 쇼이죠. 문화적인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처럼 문화적 심리적 통일을 먼저 준비한 사람들이 확산되고 막 증가될 때 어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해소되겠죠. 독일이 약 30년 걸려서 완전한 통일을 이뤘듯이 우리는 그것보다 이제 우리 민족이 더 우수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멋있는 리더만 나온다면 사리사욕이 없고 자기한테 사리사욕이 없고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리더가 나온다면 정말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그 차이에 따른 갈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이 나오겠죠. 이념. 우리는 어때요? 자유민주주의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어때요? 공산주의죠.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 더 갈등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어떻겠습니까? 실제 남북 통일이 된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면 이념적인 갈등을 겪어야 된다면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한테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주장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말 바보들이에요. 북한에 퍼주면 남북 통일되고 이제 북한이 계속 화합이 될 줄 아는데 절대 아니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없어져야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야죠. 몇만? 200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통일하려고 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경제력 약화? 가능하죠. 일시적인 경제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약화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겁니다. 그건 우리의 목소리지. 기우입니다. 기우. 아니에요. 경제력 주춤해지겠죠. 약간은 충격이죠. 경제적인 충격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경제력이 약화? 아닙니다. 정말 그 전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그러한 경제력으로 다시 치고 나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왕복 이후에 70여 년 동안 우리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아닙니까? 빈부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그럴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도 어때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죠. 굉장히 심해요. 중산층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그건 정치인들이 정말 나쁜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그래요. 제가 여의도에 한번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이래서 여의도에서 있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빈부격차 해소하려면 사리사욕을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사리사욕에 전부 다 물든 사람들이에요. 범법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거의 다 범법자예요. 정말. 심지어는 음주운전까지 한 자가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식구들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나와서는 안 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겁니다.
정말 그 독일 총리, 전번 총리 그분 같은 멋있는 역을 그런 분 같은 정말 대한민국의 리더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거의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질 겁니다. 평등, 공정 이런 얘기는 공산주의 용어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정말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정말 정의로운 그런 분이 정말 대통령 리더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의로운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정의로워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20대, 30대, 40대 이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정의로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받았던 교육 자체가 객관성을 배웠어요. 물론 전교조에 들어가서 왜곡시켰지만 그 자체를 뛰어넘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그 젊은이들의 그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남북 통일됐을 때 지금처럼 우려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치안 문제가 발생이 굉장히 가능할 것이다. 치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60년대, 50년대 후반, 60년대 그때 보면 그 좀도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 것이 아닌데 막 가져가는 것들 많죠. 그때는 그런 데를 봤는데 지금 어때요? 사람까지 막 죽이는 굉장히 이상한 범죄가 발생하지만 했었어요. 하고 있죠. 그렇지만 남북 통일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절대 제가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비교되다 보니까 어때요? 비교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잖아요. 우리들이 한 발짝 더 다가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아마 기호에 불과했다라는 것. 정말 멋있는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멋있는 리더가 나와야 돼요. 정말 객관성 있고 정말 멋있는 그 실제 팩트를 보도해주는 언론이 전부 다 공개되고 막 그런다면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현재까지 말씀드린 이유 어떤 거죠? 세금의 증대, 그 다음에 지역 감정의 발생 우려도 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념에 대한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일시적인 경제력 악화, 그건 치고 나가면 되니까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이거는 멋있는 리더가 나오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 멋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다 없어집니다.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범법자적인 그런 그 정치인들만 없으면 대한민국 정말 깨끗해집니다. 통일 한국도 정말 깨끗해집니다. 치안 문제도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북 통일 전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정말 멋있는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리사욕이 없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리더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빨리 한반도를 빨리 통일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국가를 만들어주는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바로 남북 통일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가 다시 한번 확산돼서 정말 통일의 붐이 조성돼서 정말 대한민국이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된 멋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